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조사는 안 받고 그냥 기소된 거죠. 전주지검이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딸 문다혜 씨, 그 다음에 사위 서창호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사실상 소유주죠.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,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전체적인 요지는 이런 거죠. 이상직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자기 관련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서 급여 명목으로, 월급 명목으로 얼마를 줬고, 그 다음에 주거비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데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때 준 급여는 1억 5천 정도 되고요. 5천만 원 정도 되고, 주거비 명목은 6,500만 원 정도 돼서 2억 1,787만 원, 뭐 이 정도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검찰 조사 내용, 기소 내용, 이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딸 부부한테 무직 상태니까, 뭐 게임회사, 사위가 게임회사 다니다가 그만둬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됐는지, 여튼 이 사위를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시켜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 줬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원래 직무상 관계 빼놓고서는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다.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. 그런데 이제 딸 사위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가까워졌다.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한 지원 아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사례,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도 당의 영향력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런 게 설명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. 그러니까 서창호 씨는 상무였는데 실제 한 일을 보니까 이메일 뭐 보내고 뭐 받고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보조 업무만 했다. 그리고 2019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때부터는 가명을 쓰거나 아니면 수개월간 재택근무를 빙자해서 아예 출근을 안 했다. 그런데 월급은 받았다. 이런 거고요. 당시에 타이이스타젯은요, 임원 채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회사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할 수 없이 했다. 이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. 이게 이제 검찰의 결론이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서창호 씨는 채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현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이상직 의원한테 들은 거 없어요? 이러면서 자기 채용을 직접 요구했다.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눈에 띕니다. 거기다가 이 문다혜 씨 부부가 서창호 씨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태국을 현지 답사해가지고 국제학교, 그러니까 애들 보낼 학교죠. 그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주거지, 맨션,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,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나 또는 장인이 결정해 준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서 활동을 했다.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겁니다. 문재인이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계속 주다가 사위를 취업시킨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 부담이 이제 월급으로 넘어갔으니까 자기는 안 줘도 되는 거죠. 이러니까 뇌물 혐의. 대신 왜 이게 그럼 뇌물이냐?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쯤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 이사장으로 당시 청와대가 내정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을 준 거고 이상직은 문재인의 딸 부부한테 타이스타젯 상무로 취업을 시켜줘서 월급을 준 거다. 이게 대가성 뇌물이다. 이런 구조입니다.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기대, 총선 공천에 대한 기대 이것도 있었다.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사위 취업은 2018년 8월이거든요. 이사장 내정은 2017년 12월이고 그러니까 이사장에 직접 취임한 게 2018년 3월이니까 불과 한 5개월, 4, 5개월 차이밖에 없습니다. 요거는 이 시점상 굉장히 가깝죠. 그리고 검찰의 조사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전에는 친교 관계가 전혀 없었다.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뇌물 행위로 똑 떨어지는 장면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나마나 지금 뭐 검찰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만 보나마나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한 사실과 딸 부부한테 취업을 시켜준 이상직 전 의원의 행동이 직무상 대가성이 있느냐. 물론 대통령의 직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. 근데 이 두 가지의 직접 관련성, 이걸로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입증하는 거는 시점상 문제, 그 다음에 타이스타젯이 이 상무라는 직책의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, 실질적으로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점, 이런 것들이 이제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그 돈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검찰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다.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의 그 결정이지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의 진술, 증언이 대단히 중요한 유죄, 무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구조는 뭐 단순하죠, 구조는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생활비와 중진공 이사장 직위를 사실상 맞바꿨느냐. 매관매직 뭐 이런 혐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제가 보건대는 저는 중진공 이사장과 이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뭐 법원이죠. 뭐 명확한 걸 가지고서도 법원이 거의 그냥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최근에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건 뭐 법원 판결 뭐 이제 기소했으니까 앞으로 지리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겠죠. 근데 여하튼 오늘 기소한 내용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, 혐의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